영어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Just one? 하나로 못 알아듣겠다. 베트남 승리 음악이 나오면서 이 정도 위력이면 얼마나 했을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갔나봐요. 이번에 가볼 여행지는 베트남 디엠비엔 성에 위치한 전쟁의 역사를 가진 디엠비엔프입니다. 오, 자연 풍경이 멋있네요. 오, 아이들 집에 가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동 인구가 많이 없네요. 디엠비엔프가 국경 도시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버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아나 존스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제 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의 최종 격전지였던 디엠비엔프인데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국경 지역으로서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건너가거나 라오스에서 베트남을 건너갈 때 들리게 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디엠비엔프를 라오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문한 도시였는데요. 막상 디엠비엔프에 도착해서 다음날 라오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도시에 왔는데 뭔가 관광할 곳이 있나 살펴보는 중에 제 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뭔가 의미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원래는 제가 이 영상을 제 여행기 중에 하나로 남기려고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영상의 비중을, 역사적인 비중을 더 두면서 여러분 앞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하이퐁에 군함을 보내서 포격을 하게 됩니다. 민간인들만 6,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베트남 국민들의 반발심이 강해지게 되었고요. 호치민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독립운동단체인 베트민도 프랑스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트남은 군대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 과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힘을 얻게 된 베트남이 화력이 점점 강해져 가면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거죠.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다시 식민지를 쟁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러다가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주의에 물들 수 있다 판단을 하고 프랑스에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즉 베트남은 공산주의인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고 프랑스는 민주주의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이 하노이, 하이퐁을 중심으로 직결되어 있던 프랑스 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게릴라전이라든지 공격을 개시했음에도 이럴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대부분 프랑스군이 이기거나 이제 베트남이 어쩌다 한번 이제 이기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크게 보자면 서로 1승 1패씩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양측 모두 결정적인 국면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디엠비엔프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필 왜 디엠비엔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베트남은 완벽하게 북부를 장악한 상태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북부를 장악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디엠비엔프를 공격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만약 디엠비엔프가 살아남고 디엠비엔프 쪽으로 하는 라인, 그리고 하노이 쪽에서는 하는 라인, 즉 베트남군은 북부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하기 전에 뭔가 북부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엠비엔프 쪽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을 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첩보를 전해 듣고 디엠비엔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잘 유지되고 있던 하노이와 하이퐁 쪽 라인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요. 직결된 상태에서는 항상 프랑스군이 전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해 갔었기 때문에 직결된 상태면 우리가 베트남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디엠비엔프로 미리 넘어가서 병력을 강화하고 진지를 구축해서 직결된 상태에서 베트남군을 막겠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된 거죠.
베트남도 이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완전히 DMPNF로 간다는 거를. 그렇게 되면서 베트남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전투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요. 이때 한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4대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보 웅우옌잡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진짜 엄청 유명해요. 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발도 있었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가 1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호치민을 설득했습니다. 호치민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전략을 영공연진 전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영공연진이란 전투 시작 시점을 늦추면서 그 전에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밟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공격을 하는 그런 전술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하노이에서 이 DMBF까지 오는데 총 450km 정도, 그 중에 100km는 수풀이 우거진 밀림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한 15km 정도 구간은 매우 높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보급로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은 호치민이죠. 호치민이 국민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3달간의 공사를 하면서 돌도 부수고 나르고 총 450km 구간의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5만 명이 나서서 하노이에서 DMBF까지 물자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이제 릴레이 형식으로 교대하면서 DMBF까지 도착할 수 있는 완벽한 보급 라인이 갖춰진 거죠. 그리고 직결되어 있는 프랑스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화포들이 필수였는데요. 이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 수백 명의 장정들이 끈으로 묶어서 끌고 DMBF까지 온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호치민이 프랑스 식민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이제 땅들을 모든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준 거죠. 수많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호치민을 열렬히 성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군은 DMPNF에서 직결을 하고 막기만 하고 오는 베트남군만 잘 상대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보급로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화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넘어오는 게. 하지만 그 불가능을 베트남은 가능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으시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불가능하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공격을 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를 옮겨내면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데요. 이 모든 걸 이끌었던 보 웅우옌잡 장군이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칭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프랑스의 화력에 비해서 2배나 되는 화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다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DMBF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DMBF 전쟁. 여기까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YTN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DMBF 편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역사적 격전지였던 DMPNF 기념관들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중간중간 YTN의 영상을 자료 영상으로서 넣어놨고요. 좀 더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제가 방문했었던 DMBF의 정쟁 기념 장소들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왔는데 여기 썰렁해. 뭐 공사하고 있어요. 참아보려면 절로 가야 되나? 아, 이쪽에서 따로 입장료를 받나봐요. 뭐 어디 바다 가서 오면 되겠지. 현재 저는 DMBF에 왔고요. 유명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의 프랑스군과 베트남군이 맞붙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 프랑스군 진지 위에 이 베트민군의 이 붉은 기가 나부낍니다. 그러면서 전투는 종료가 돼요. 프랑스군 차부 쪽을 보러 왔고요. 아마 입장료는 뭐 15,000동 20,000동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bao nhiêu tiền? 아, 뭐야?
하이물 2만인가봐요. 네, 하이니까. 땡큐. 티켓 구매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2만 동이고요. 네, 15,000원이었는데 5,000동이 올랐네요. 프랑스 구찌지 쪽에 와 있습니다. 있던 장소를 복구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참호 쪽이죠. 네. 저 사람 키높이 진짜 한 2m 정도로 판 것 같아요. 1953년. 네, DMBF에서는 53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요 밑에 내려가 볼 수도 있는데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뭔가 써져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좀 영어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관광은 왔는데 현지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서로에게 아픈 역사지만 프랑스인도 있을 거고요.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더 번역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해를 하고 싶어도 막상 사전 정보를 다 알고 와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1m 75 정도 되는데 이거 높으니까 2m 정도 될 것 같아요. 참호 높이는.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보고 계시는구나. Việc lên rừng đó họ đã nhận được một chiếc xuồng hàng và trong cái điều kiện mà khan hiếm 아, 그래 여기 안에는 영어로 되어 있네. có xuồng hàng để tìm được cái đồng chí đấy. 아, 여기 있네요. 진지. 손떨방을 하면은 어둠이 너무 강해져서 이렇게 현재 갈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프랑스 군대 진지였고 하나하나씩 예, 베트남군에게 점령이 된 거죠. 낙하산 모양도 보이시죠? 낙하산으로 이제 공수부대, 그 다음에 보급품. 처음엔 2개 대대가 공수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공수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침 끝나셨어요. 이런 데 오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진짜 시계 해박하거나. 여기 좀 더 보기 좋네요. 네. 여기 보시는 파란색들이 프랑스 진지거든요. 프랑스 진지고 여기 강이 흐르고. 네. 아래 위까지 연결된 방어 진지가 이제는 밑에 이사벨 진지와 저 주 진지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 밑에는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라오스로 도망을 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대요. 고립됐던 이사벨에서는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 시점에 이제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라오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병력들이 빠져나가다가 결국은 베트민군과 계속 교전이 있게 되고 실제로 밀림을 통과해서 프랑스군에 합류한 병력은 작게는 30명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를 법한 이제 지도가 있는데 베트남군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점령했고 프랑스군은 어떻게 됐다, 그런 거를 이제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냥 이런 느낌이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전차가 밖에 하나 전시돼 있길래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공사 중인데 이쪽에 프랑스군 기갑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망가져 있네요. A1 고지가 있어요. A1 힐이라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었어? 아까 저희가 입구인가? 여기 입구가 아니야? 여기 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길을 모르겠네요. 일반 집인가? 아니네. 알았어, 갈게. 에? 한꺼. 이쪽이 아니네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제가 잘못 왔네요. 저는 현재 A1 고지 쪽에 도착을 했고요. 자, bao nhiêu tiền? 20.000 ạ. Just one? 2만 동? cảm ơn. 친절하시네요. 저렇게 항상 웃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아까 그 프랑스 쪽 진지에서는 컵하시는 분이 좀 인상 써서 싫었는데 여기는 올 때부터 막 웃으면서 해주시네요. 좋다. 아까 봤던 그 단체 관광객 분들이 아닐까. 진지들이 보이네요. 이제 설명 중이시니까 전 내려올 때 가보도록 할게요.
방공호를 시멘트로 해놨죠. 예, 그때 프랑스 여기 진지를 점령했을 때 시멘트나 이런 걸 요청했었대요. 근데 요청한 거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시멘트가 안 와서 진지 구축에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요새를 제대로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비행기로 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무겁죠. 사령부에서 원하는 15%만 받을 수 있었대요. 배트민군은 포병 화력이 세지 않을 거니 그냥 흙으로 방어 벽을 만들고 이러면 괜찮을 것이다. 아니란 생각도 있었고. 아니라네. 네. 완벽했어도 점령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숨차 씨 이놈의 저질 체력. 그 당시에 군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이리 좁아 올라가도 힘든데. 여기도 그냥 똑같은 전차가 있네. 가장 참혹한 지역이 나오네요. 역시나 설명은 베트남어밖에 없네요. 에이 참. 베트민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교통로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 바로 턱 밑에까지. 거기에 폭약을 자그마치 1톤을 그 밑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두죠. 공세를 딱 시작하면서 터뜨려버립니다. 5월 1일 야간에. 보이시죠? 이게 폭약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멍입니다. 왜 꽃가루 왜 이렇게 많이 날리지? 알러지 죽겠네. 이 정도 위력이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A1 고지가 특별한 이유는 그만큼 베트남군이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있어서는 이제 엄청난 결과였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화되어 있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 다음에 희생된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1 진지 제일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쓰레기가 버리고 왔나 보네. 그런 참호들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뭔가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 따라오시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어둡다 보니까 좀 떨림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켜는 거 없어? 헐, 휴대폰 후레쉬라도 켜야겠네요. 라이트 이런 거 없어요? 프랑스 사령관 같아요. 네. 사진으로 봤을 때 사령관 얼굴을 좀 닮았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켜도 나갔나봐요. 에이, 차단기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무전병을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낙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X를 왜 해? 6종 참호는 이렇게 끝나네요. 일로 해서 저 밑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호로 좀 오갈 수 있는 게 좀 좋긴 하네요. 와, 이거 폭격하면은 키 엄청 올리겠다. 계속 쭉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기네. 길어. 와, 이거 미로야, 미로. 제가 지금 좀 쓰구리고 가야 되거든요. 키 큰 프랑스 장병들은 다니는데 좀 먹었겠어요. 완전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밭이야, 진흙밭. 형, 출구 어디냐? 아까 절로 나갈 걸 그랬네. 저 밑에 뭐가 보인다. 길이 더 좁아져요, 더. 오우씨. 다시 넓어진다. 이리로 나오는구나. 한 바퀴 쭉 둘러봤네요, 그냥. 여기는 좀 전차가 잘 보관돼 있네. 궤도가 휘니까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은 거죠. 확인 흔적이 그대로 있네, 다.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저의 사전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또 구경 오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분들입니다. 저 혼자 구경하는 게 아니니까 자리가 좀 좁은 그늘이었는데 그쪽에서 다들 구경하셔야죠. 저만 보는 이런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만날 수 있는 진지인데요. 프랑스 군들이 있네요. 근데 왜 총은 없고 다 손모형만 요러고 있어? 총 또 하나 달아주지. 훔쳐가나? 정보를 알면서 오니까 그래도 꼭 방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본 겁니다. 저희 젊은 아이들이 오는데 솔직히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죠.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보고 하고 말지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직접적으로 여행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정이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를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느낌이 들고, 프랑스 군이 사용했던 거고 2번이 베트남 군이 사용했던 거다. 1번 어디 있고 2번 어디 있어? 아니 그거를 설명해줘야 내가 알지. 또 알아볼 수 있게 구분을 해주셔야 관광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오늘 DMVF에서 마지막 방문지입니다. 역사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지인들도 저랑 비슷하게 오네요. 저도 제 맘대로 간 건데 이게 코스인가 봐요. 이렇게 도는 게 마지막에 박물관 오는 게. 진짜 원? 아 10만 동이야? 우 비싸다. Where is he from? 아 한국 Korea. 코리아. 현재까지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비쌉니다. 10만 동이네. 10만 동. 오우 싸다. 아 10만 동이면 엔진오일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굳이 방문을 안 하셔도 괜찮은 곳이에요. 만약에 뭐 역사 쪽에 흥미가 있으시면은 당연히 오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만 동 정도면 솔직히 젊은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티켓? Từ trên phòng vé rồi. 잘라야 돼. 가만. 아 여기 신발 벗고, 신발 벗는 것도 있고. 아 오케이. 아 이거 사이트 시잉이고 일로 가려면 테이크업 슈. 오케이. 신발을 먼저 벗고. 다들 맨발이네요, 맨발. 왜 신발을 벗어야 되지? 프로들 대부분 좀 부상자가 많았는데 빨리 오라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는구나. 하나로 못 알아듣겠다.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장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잘 전달해 주네요. 그 느낌을. 쌀을 싣고 보급품을 싣고 25만 명의 릴레이식으로 450km를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5개월 동안. 근데 위로 병사들이 쭉 보이시죠?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화포를 하나씩 끌고 올려요. 끌어올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치열했던 전투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프랑스 자기들만 이렇게 포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베트남 또 이렇게 포가 있었던 거죠. 화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지역을 화력을 프랑스보다 2배를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A1에서 보신 그 엄청난 호가 생겼던 부분이 여기에요. 많이들 부상당하고, 이게 현실이죠.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전쟁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2,3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1,700명 이상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을 당합니다. 2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자 숫자는 베트민군이 더 많은 거죠. 되게 항복을 했죠. 항복하고 이제 끌려가는 프랑스인 군인들 있죠. 이렇게 베트남 승리 음악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결국 프랑스군의 모든 진지가 함락되고 전투는 막을 내린다. 승리의 역사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환자들. 이걸 보시면은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자세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베트남어로 설명해 주는 거. 저 이해 하나도 못했어요. 사이트 시잉웨이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호치민,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선생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게 말씀드린 호치민이 이제 땅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가 점령한 북부 지역에 토지 개혁을 시범적으로 사실은 실시하면서 봉기를 합니다. 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베트민이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기반을 튼튼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급에 기꺼이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사격을 했구나. 하연방 사기는 너무 위험해요. 사용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쟁에. 이 보급품을 나르는 장면이죠. 소수민족들이 진짜 힘썼대요. 북부 산악 지역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지만 요렇게 이제 박격포 그런 걸 옮긴 거죠. 이렇게 끈이 끊어지면 뒤에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받쳐야 되거든요. 근데 끊어지면 한 번에 이렇게 무게가 확 와서 혼자 못 버텨요. 그러다가 올리다가 이제 밧줄이 끊어지면은 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몸으로 막다가 화포에 깔려서 전사한 병사를 영웅으로 지금도 가면 기념관 같은 데 준비해 놨어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돌을 깨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도로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도로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도로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음주 가무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래야 힘나요. 진짜 항상 막 진짜 우울함에 끝을 달리다가 이런 게 있어야 힘이 나죠. 먹는 것도 진짜 잘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 힘나지. 이쪽은 프랑스 진영. 예. 그리고 뭐 종이에 아마 뭐 어우 철이 이렇게 됩니다. 철이 사람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 구경을 했고요. 이제 어떠셨나요? 이제 10만 동을 내고 볼만한 그런 곳이었나요? 저는 충분히 괜찮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